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한문 영역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한문 영역 1번 문제는 항상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지만 그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문제 푸는 데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자, 여기 교사의 마지막 말에 보면 이처럼 이별하여 보내는 상황을 표현한 그림을 기억도라고 하지요 라고 합니다. 이별하여 보내는 상황을 표현한 그림. 아마 기억에는 이별과 관련된 한자어가 나오겠죠. 자, 1번은 타작입니다. 자, 타작은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나다를 거두는 일을 타작이라고 하죠. 2번 송별입니다. 보낼 송자 이별별자. 떠나는 사람을 이별하여 보내는 걸 송별이라고 하죠. 아마 기억에는 송별이 들어갈 것 같고요. 3번 볼관자 물수자, 즉 물을 보는 걸 관수라고 합니다. 4번 탈기자 소우자, 소를 타는 것을 기우라고 하죠. 5번 선유 배선자 놀유자, 배를 타고 노는 놀이를 선유라고 합니다. 즉 기억은 송별이 들어가는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만을 포기해서 고른 것은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 기억은 강강자 강가자 같은 뜻이죠. 기억은 안 되고요. 니은 물을 문 답할 답 반대죠. 니은 맞고요. 생각할 사 생각할 상 뜻이 같죠. 디귿 안 되고요. 더할까 덜감 뜻이 반대죠. 리을 맞고요. 그래서 니은, 리을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첫 번째 여학생이 이 한자의 음은 신과 같다. 신과 같다. 자, 두 번째 총획은 품과 같이. 자, 품을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9획이죠. 자, 세 번째 여학생이 부수는 신선선과 같다. 즉 사람 인자가 부수죠. 다음 남학생이 이 글자 뒤에 생각할 염자를 결합하면 굳게 믿는 마음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한자는 남자죠. 이미 한자의 의미 신이라고 했으니까 1번은 안 되고요. 2번은 맛백자죠. 안 되고요. 3번은 신이고 4번은 정자죠. 안 되고요. 5번은 끈을 단자. 이미 첫 번째 여학생 힌트에서 정답이 나왔죠. 아마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고요. 자, 9획인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9획이죠. 자, 부수는 사람인, 부수는 사람인. 이 글자 뒤에 생각할 염자를 쓰면 굳게 믿는 마음, 믿을 신자죠. 굳게 믿는 마음을 신념이라고 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원래 뜻은 높은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높다라는 한자 높을 고자가 있고 땅이라는 한자 땅 지자가 있습니다. 자, 우린 이걸 고지라고 하고 확장된 뜻은 이루어야 할 목표를 고지라고 하죠. 자, 첫 번째는 고봉입니다. 높을 고자의 봉우리 봉자죠. 높은 산봉우리를 고봉이라고 하고 두 번째 흙토자의 땅지자, 즉 사람이 생활과 활동에 이용하는 땅을 토지라고 하죠. 자, 3번이 우리가 찾는 정답인 고지입니다. 자, 4번은 평평할 평자의 땅지자, 즉 바닥이 아주 평평한 땅을 평지라고 하죠. 자, 5번 높을 고자의 자리 위자, 높고 기한 지위를 고위라고 합니다. 즉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이 첫 번째 남학생이 여기 일본에서는 쇠로 만든 여러 가지 물건을 금물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쇠의 금자를 써는가 본데 자, 두 번째 여학생이 그러네 한국에서는 주로 기억물이라고 하는데 자, 한국에서는 쇠철자 써서 철물이라고 하죠. 파는 곳을 철물점이라고 합니다. 즉 기억에는 쇠철자 찾으면 되죠. 자, 1번은 날생, 2번은 물고기어, 3번은 밥식, 4번은 바다해, 5번은 쇠철자죠.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가로 열쇠가 등불 아래가 밝지 않다. 자, 우리 이걸 등하불명이라고 하죠. 써보면 등하불명이라고 쓸 수 있죠. 다음에 세로 열쇠 보면 바람 앞의 등불. 자, 우린 이걸 풍전등화라고 하죠. 풍전등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는 등불 등자가 되죠. 또는 등잔 등자라고도 합니다. 자, 1번이 우리가 찾는 등자, 2번은 아래하, 3번은 밝을명, 4번은 바람풍, 5번은 불화자입니다. 즉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기억에서 리을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기 카드를 보시면 목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눈 목자의 앞전자. 그래서 눈의 앞을 목전이라고 하지만 더 이제 세부적인 뜻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이라는 뜻으로 아주 가까운 장래를 우리가 목전이라고도 하죠. 자, 첫 번째 남학생이 목전이라고 읽어요. 잘 읽었죠? 기억은 맞고요. 두 번째 여학생이 눈앞이라는 뜻으로 아주 가까운 장래를 의미하기도 해요. 맞죠? 니은도 맞고요. 자, 세 번째 여학생이 유의어로는 목차가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목차는 목록이나 제목 또는 조항 따위의 차례를 목차라고 하죠. 디귿은 틀렸고요. 자, 네 번째 남학생이 결전의 날이 목전에 다가왔다.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와 같이 쓸 수 있어요. 맞죠? 리을은 맞고요.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광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 여기 왼쪽에 우리 여학생이 아빠가 관심 있는 것이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아빠는 우리 딸의 관심사 글쎄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빠와 딸이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거리 대화로 좁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우정이죠. 우자의 정정자. 즉 우정은 친구 사이의 정을 우정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차례질, 차례서, 질서가 되죠. 사물의 순서나 차례를 질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충성이죠. 충성, 충자의 정성성, 즉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충성이라고 하죠. 4번은 정직입니다. 바를 정자의 고들직, 즉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든 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5번이 우리가 찾는 소통이죠. 막히지 않고 서로 잘 통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그림과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아마 학습 용어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길게 줄지은 모양으로 늘어서 있는 게 선생님께서 길게 줄지은 모양으로 늘어서 있는 여러 개의 섬을 기역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늘어서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늘어서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버리다 열자 또는 늘어설 열자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거를 열도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양의 가장자리에서 판의 운동으로 인하여 생긴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열도라고 합니다. 자, 1번은 끊을 절자, 2번은 버릴 열자 또는 늘어설 열자가 되죠. 3번은 반반, 4번은 멀원, 5번은 외로울 고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왼쪽 남자가 우리나라 군대를 해외로 파견하나 봐요. 저렇게 중대한 임무를 기억이라고 하지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힌트가 있죠. 중대한 임무를 줄이면 중임 이렇게 되죠. 자, 오른쪽 여자분이 맞아. 그런데 그 말에는 같은 지위나 직무에 거듭 임명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중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자는 무거울 중자라는 한자지만 이 중자에는 거듭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임명된다를 우리는 중임이라고 하죠.
자, 1번은 대업입니다. 큰 대자, 일업자, 즉 큰 사업을 대업이라고 하죠. 2번이 우리가 찾는 중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무거울 임자, 맡길 임자, 즉 중대한 임무 또는 거듭 임명됨 이런 뜻도 되죠. 자, 3번은 대상입니다. 큰 대자, 상상자, 여러 가지 상 가운데 가장 큰 상을 대상이라고 하죠. 4번은 중력입니다. 무거울 중자, 힘력자, 즉 위에서 누르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죠. 자, 5번은 책임입니다.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책임이라고 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자, 앞에 부분은 좀 생략하고요. 뒤에 중요한 부분 보겠습니다. 조물주가 한 사람에게 모든 재주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즉 한 사람이 여러 재주나 복을 다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관련된 성어를 찾아보면, 자, 1번은 조삼모사입니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란 뜻으로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서 희롱하는 걸 조삼모사라고 하죠. 두 번째, 시시비비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라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다 라는 뜻이죠. 자, 3번 오합지졸입니다. 까마귀가 모여있는 것 같은 군대, 즉 임시로 모여들어서 규율이 없고 무질서한 군중을 오합지졸이라고 하죠. 자, 4번 각자무치입니다. 뿔이 있는 짐승은 이빨이 없다, 즉 여러 가지 재주나 복을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없다라는 뜻이죠. 5번 일거양득입니다. 하나를 들어서 둘을 얻는다, 즉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는 걸 일거양득이라고 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관계 있는 것은, 자, 여기 할아버지가 산이 앞을 막고 있어 오고 가기가 힘들구나 라고 하니까 이제 아들한테, 아들아 부지런히 산을 옮기도록 하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어르신이 나타나서 어리석은 사람아, 저 큰 산을 언제 다 옮긴단 말인가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서 하면 다 할 수 있다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제가 노인의 말을 듣고 감동하여 산을 옮겨 주었다라는 그림입니다. 즉 열심히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이죠. 관련된 성어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기다 이렇게 되죠. 즉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룬다 라는 뜻을 가진 성어입니다. 자, 두 번째, 지록이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다, 즉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지록위마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배에 새겨 칼을 찼다 이렇게 되죠. 즉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각주구검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풀을 묶어 은혜를 갚다, 즉 죽은 뒤에도 은혜 잊지 않는 것을 결초보은이라고 하죠. 자, 다섯 번째, 혼정신성입니다. 밤에는 정하고 새벽에는 살핀다. 더 정확하게 밤에는 부모님의 잠자리를 정해드리고 새벽에는 부모님의 안부를 살핀다. 즉 부모를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하는 걸 혼정신성이라고 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과 니은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에서 그 물어보는 한자에 위치하는 한자와 뜻이 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우리자니까 아마 여기에는 어렵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먼저 해석을 해보면, 산속의 도적은 깨트리기 쉬우나, 산속의 도적은 깨트리기 쉬우나 마음속의 도적은 깨트리기 어렵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 무릇 화와 복은 굴러서 서로 생기니 그 변화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되겠죠. 기억과 니은에는 어렵다라는 한자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깊을심, 2번은 갈왕, 3번은 사사롤사, 4번은 누를황, 5번은 어려울 난자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 먼저 해석을 해보면 무릇 뜻이 있어도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있지만 뜻이 없이 이르는 사람은 있지 않다. 이렇게 되죠. 즉 뜻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은 인화가 되죠.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화합하는 걸 인화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죠. 뜻을 세우는 걸 입지라고 하죠. 자, 3번 자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하죠. 자, 4번은 공경입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걸 공경이라고 하죠. 5번은 용기입니다. 겁내지 않는 기계 같은 걸 용기라고 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성찰일지죠. 밑에 이미 해석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가난하고 천할 때의 사귐은 잊어선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옛 글에 보면 가난하고 천할 때의 사귐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죠. 기억에는 아마 있다라는 한자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1번은 어질인, 2번은 나눌 뿐, 3번은 잊을망, 4번은 가까울 근, 5번은 친할 친자가 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자, 먼저 해석을 해보면 마땅히 움직일 때, 즉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면 행동에도 또한 허물이 없게 된다. 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제때 행동해야 된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1번 작은 성공에도 우쭐대는 사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제때 행동하지 못해 비난받는 사람, 이 사람한테 교훈으로 삼을 만한 구절이 되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 줏대 없이 남의 말을 무조건 믿는 사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에서 18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해석을 해보면, 자, 금일은 오늘입니다. 자, 오늘 배우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되죠. 다음 금년은 올해가 되죠. 올해 배우지 않고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되죠. 즉 오늘 해야 할 일은 미루지 말고 그 즉시 바로 해야 된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17번 기억과 짜임이 같은 것은, 자, 기억은 내년입니다. 자, 해는 해인데 오는 해가 되죠. 기억은 수식 관계입니다. 자, 1번은 길할 길, 흉할 흉, 뜻이 반대인 병렬 관계죠. 자, 2번은 명인입니다. 자, 사람은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 이렇게 되죠. 수식 관계고요. 자, 3번은 안내자, 바깥 외자, 뜻이 반대인 병렬 관계. 자, 4번 아버지 부, 어머니 모, 병렬 관계죠. 5번 흑백입니다. 검은색과 흰색, 즉 뜻이 반대인 병렬 관계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자, 아까 문장에서 오늘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된다라는 문장이었죠. 한 번 시작한 일은 끝맺음을 잘 해야 한다. 모든 일은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 3번 오늘 해야 할 공부를 차일피일 미루면 안 된다.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여럿이 힘을 합쳐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입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자, 글의 뒷부분을 먼저 보시면 그 명석함으로 쓸데없는 것을 줄이고 어느 한 가지에만 집중했다면 분명 뛰어난 경지에 올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1번 많은 것을 하면 잘하는 것이 적으니 하나에 집중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되죠. 아마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2번 말이 정교해도 실행함이 없으면 말이 없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되죠. 다음 3번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되고요. 자, 4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더라도 위태로움이 없다 이렇게 되죠. 자, 5번 만족함을 알고 항상 만족한다면 평생토록 욕됨이 없다 이렇게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에서 21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해석을 해보면 공자가 말하기를 진실로 그 자신을 바르게 한다면 정치에 종사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다음에 그 자신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어찌 남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죠. 즉 솔선수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번 의미상 기억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자, 뭐뭐에 라고 해석이 되는 어조사 어자인데요. 이 어조사 어자 같은 경우에는 같이 쓸 수 있는 한자가 어조사 우자 또는 어조사 호자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마칠료, 또우, 이미, 어조사우, 이에네 4번 보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윗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솔선수범의 중요성 이야기하고 있죠. 자, 1번은 이구동성입니다. 입은 다르나 소리는 같다. 즉 여러 사람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2번 아전인수입니다. 내 논에만 물을 끌어다 쓰는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걸 아전인수라고 하죠. 자, 3번 우리가 찾는 솔선수범입니다. 남보다 먼저 행동해서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걸 솔선수범이라고 하죠. 자, 4번 회자정리입니다.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의미죠. 자, 5번 빨리 하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 즉 일을 빨리 하려고 하면 도리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에서 23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해석을 해보면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진실로 백성에게 이롭고 나라에 두터움이 된다면 비록 그 법이 혹 오랑캐에서 나왔을지라도 진실로 장차 취해서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즉 아무리 오랑캐에서 나온 법이라도 그 법이 나라를 위하고 백성에게 이롭게 한다면 그걸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22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의 풀이가 모두 옳은 것은 자, 기억은 백성에게 이롭다. 이렇게 됐죠. 자, 니은은 오랑캐에서 나왔을지언정, 즉 나오다죠. 그래서 이롭다, 나오다 이렇게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가에게 요구되는 태도로 옳은 것은 자,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죠. 자,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랑캐에서 나온 법이 백성을 위하고 나라에게 이롭게 된다면 그 법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실용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답적, 관조적, 낙관적, 사교적, 실용적 즉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에서 2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해석을 해보면 마땅히 승리하여야 하나 도리어 패하고 마땅히 편안해야 하나 거꾸로 기억하니 자, 편안하다의 거꾸로 즉 편안하다의 반대는 위태롭다가 되죠. 그래서 마땅히 편안해야 하나 거꾸로 위태로워지며 망할 것을 변화시켜서 보존하며 작은 것을 변화시켜서 큰 것을 이루는 것은 이 모두는 손바닥을 뒤집는 사이에 있을 뿐이니 어찌 두려워하고 신중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죠. 즉 여러 가지 선택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니 두려워하고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24번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아까 마땅히 편안해야 하나 거꾸로 위태로워지며 이렇게 되죠. 즉 위태롭다라는 한자 찾으면 되죠. 자, 1번은 위태로울 위, 2번은 부유할 부, 3번은 즐길락, 음악악, 좋아할 요, 4번 기쁠 희, 5번은 닦을 숫자가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니은의 이유로 알맞은 것은, 자, 니은은 어찌 두려워하고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석이 됐죠. 즉 여러 가지 상황이 손바닥 뒤집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자, 공정하게 세금 징수해야 된다. 적재적소 인재에 등용하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상벌이 시행되기 때문에, 자, 모든 일이 짧은 순간에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죠. 5번. 모두에게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즉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에서 27번입니다.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해석을 해보면, 인적이 한가한데 개수나무 꽃 떨어지고 밤이 고요하니 봄산은 텅 비어있네. 달이 뜨니 산새도 놀란 듯 때때로 우는구나 봄 시내 사이에서, 이렇게 되죠. 자, 다음 나시입니다. 붉은 나뭇잎 어지러이 이미 뜰에 가득하지만 섬돌 앞에 남은 국화는 오히려 향기를 머금었네. 산 속에 많은 것들이 모두 시들어 떨어지지만 추위의 소나무가 세모에도 푸른 것을 유독 사랑한다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26번. 기억에서 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은 밤 고요한데, 고요하다 맞죠? 니은 놀라다, 산새 놀라다, 이렇게 됐죠. 니은도 맞고요. 자, 디귿 뜰에 가득하다, 가득하다 맞죠? 디귿도 맞고요. 자, 리을 남은 국화, 이렇게 되죠. 근데 무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렸죠? 5번 미음 유독 사랑하네, 사랑하다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위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의 첫째 구와 둘째 구는 대우를 이루고 있다. 자, 다시 보시면 첫째 구는 인적 한가한데 개수나무 꽃 떨어지고 밤이 고요하니 봄산 텅 비었네. 문장 구조 비슷하죠. 그래서 대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학생이 가인은 객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나타났다. 자, 이 가시 어디에도 고향 그리워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아마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여학생이 나의 첫째 구에는 색채감을 표현한 시어가 있다. 자, 나의 첫 번째 구는 붉은 나뭇잎, 즉 붉다라는 색채감 표현한 시어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여학생 맞고요. 자, 네 번째 남학생이 나는 자연물을 통해 시적 화제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유독 사랑하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네 번째 학생도 맞고요. 자, 5번. 가와 나에는 모두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 있지. 자, 가에는 여기 보시면 봄 시내 사이에서,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 자, 나에는 추위의 소나무, 이런 말 있죠. 즉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죠. 그래서 5번도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에서 30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해석을 해보면, 자, 정상점은 사람 이름이죠. 자, 정상점이 평생에 서적을 좋아하여 다른 사람이 책이 있는 것을 들으면 혹은 사서 그것을 두기도 하고 혹은 빌려서 전하여 기록하기도 하여서 장서가 수천 권에 이르렀다. 다음에 공이, 자, 정상점이 병을 기를 때, 즉 병중에 병을 다스려 한가로이 지낼 적에 책을 일찍이 하루라도 손에 놓은 적이 없었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담론할 적에 고금의 사실을 인용의 근거로 삼았다. 즉 정상점의 수불석권하는 모습, 책을 좋아하고 열심히 읽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28번. 기억의 풀이 순서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 다른 사람이 책이 있는 것을 들으면, 이렇게 됐죠. 다른 사람이 책이 있는 것을 들으면, 이렇게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니은의 도금으로 옳은 것은,
자, 니은은 담론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0번입니다. 윗글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정상점은 수천 권의 책을 소장하였죠.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 정상점은 남에게 책을 자주 빌려주었다. 자, 빌려준 게 아니라 책을 빌렸었죠.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 정상점은 병 중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아까 병 중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죠. 디귿은 맞고요. 그래서 기역 디귿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한문영역 풀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